어,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서 반도체에서 캐리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PN 정션 다이오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MS 정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얘기할 거는 이 PN 정션이나 MS 컨택만큼이나 간단한 그거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모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모스 펀더멘탈스, 모스.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지금 소위 말해서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스펫이라고 불리우는 트랜지스터예요. 이 약자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세 가지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의 재료가 적층되어 있고 동작 방식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라는 뜻이에요. 모스, 팻,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적층되어 있는 형태의 게이트 구조를 갖고 있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 이런 뜻인데 이 모스펫이 핵심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이제 마지막 모스펫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 앞에 모스, 요걸 알아야 돼요. 모스. 요거는 구조적으로 보면 메탈에다가 전기 안 통하는 옥사이드 그리고 전기가 얼치기로 통하는 세미컨덕터가 적층되어 있는 일종의 캐패시터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배울 내용은 여지껏 얘기했던 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먼저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에서 벌어지는 일들,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앞부분에서 할 거고 특히 오늘은 그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각각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이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저장되는지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캐패시턴스 볼티지 이걸 이제 줄여서 CV라고 하는데 CV 수입을 해보게 되면 특징적인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떠한 모양이 어떠한 상황에서 얻어지게 되는지 다 어떤 일에 인트로덕션이니까 이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는 강의 3번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강의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자, 먼저 이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슬라이드하고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 챕터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17장에 가서 모스펫, 트랜지스터 공부를 할 텐데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2개의 슬라이드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 왜 그거를 배우기에 앞서서 모스펫을 배우기에 앞서서 모스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2개를 넣어놨어요. 모스펫 중에서 지금 이 그림은 소위 말해서 N-모스펫이라는 거예요. N-모스펫. 이 N-모스펫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채널이 모스펫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널이 N타입인 모스펫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거 하기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모스펫의 구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에 모스 구조가 있어요. 메탈, 옥사이드, SiO2, 그 다음에 실리콘, 그죠? MOS 구조가 여기에 있고 양쪽에 우리가 웰이라고 부르는 웰이라고 부르는 도핑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를 각각 소스하고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기판은 P타입이에요, 지금. 기판은 P타입인데 여기에 헤빌리 도프드 N 리전이 있고 여기도 헤빌리 도프드 N 리전이 있어요. 각각의 N 리전에 대해서 이렇게 전극이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모스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모스 구조가.
요게 전형적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구조인데 이 얘기하기 앞서서 내가 화공제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물통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물컵에 물이 들어 있는데 시원하네. 이게 파이프라고 합시다. 여기에 유리 가지고 이 파이프에 연결을 했어요. 뭐 플라스크 같은 걸 연결했다고 치자고. 여기에 물이 들어 있어.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는 플라스크가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흐르겠죠. 여기 물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반만 차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내비두면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흘러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걸 이렇게 기울여줘.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이 일로 흐르겠죠. 그지? 흐를 거예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양을 많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많이 기울이면 되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양의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영리한 사람이 여기다가 밸브를 하나 달았어요. 밸브를 하나 달았어. 그리고선 밸브를 잠궈놨어요. 밸브를 잠궈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면 어때? 물 안 흐르죠. 기울였어. 물이 흘러요? 안 흐르죠. 여기 잠겼어 지금. 그렇죠? 물이 안 흐르네. 더 많이 기울였어요.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여기 밸브를 조금 열었어. 밸브가 뭐 눈금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눈금 1만큼 딱 열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면 어때? 조금 흐르겠죠. 열렸으니까 살짝. 더 많이 기울이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를 거예요. 밸브를 한 5점, 반쯤 열었어.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기울여도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르겠지?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이런 기능. 여기에 양쪽에 있는 소스하고 드레인이라고 하는 놈이 양쪽에 달려있는 물통이고 여기가 내가 얘기한 파이프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밸브야, 모스 구조가. 일종의. 예. 지금 내가 말로 얘기한 이 유리로 된 플라스크가 파이프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왜 유사한지 봅시다. 지금 볼티지를 어떻게 거냐 하면 여기가 게이트라 그래서 여기에 볼티지를 걸 수 있게 전선이 연결돼 있죠. 여기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판 쪽도 연결돼 있어. 근데 통상 기판 쪽은 이제 그라운드 잡을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 0이지. 여기도 그라운드 잡을 거예요. 따라서 포텐셜을 걸어주는 건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지? 이쪽은 여기 대비 포텐셜을 걸어주는 거고 여기는 요거 대비 주는 거예요. 아까 밸브 없는 물통일 때 이렇게 내가 기울인다고 한 게 뭐예요? 여기 포텐셜을 조절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텐셜을 조절해주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게 돼. 여기가 다 열려 있다면. 밸브가 안 달려 있다면. 그런데 지금 밸브를 여기다 달았어. 그러면 이거 잠궈놓고 아무리 기울여봐야 안 흐르죠. 네, 아무것도 안 흘러요. 그렇게 동작하도록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여기 나와. 여기 보면 N뿔하고 여기 금속이 연결돼 있죠. 이거는 무슨 컨택이 됐겠어? MS 컨택인데 그 중에서도 무슨 컨택이야? 샤키야? 오미 컨택이야? 아마도 오미 컨택이 됐을 거예요. 여기 헤빌리 도핑 했으니까. 전에 헤빌리 도핑하면 프랙티컬하게 오미 컨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컨택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M뿔하고 P. 그렇죠. M뿔하고 P 정션이 있죠. 그렇지? 그러면 포텐셜 아무것도 안 걸어놔도 어플라이 볼티지 아무 데도 안 걸어놨어도 여기 뭐가 생겨요? 디플리션층이 생겨야 되죠. 디플리션층이 생겨야 돼.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디플리션층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이 디플리션층은 어느 쪽이 디플리션 된 거야? M뿔 쪽이 디플리션 된 거예요?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P타입 쪽이 디플리션 된 거예요. P타입 쪽이 디플리션 됐겠죠? 여기가 헤비리 도핑 돼 있으니까 디플리션 위스 W 중에 기여하는 건 주로 이쪽이 기여했을 거예요. 이 위로 디플리션 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헤빌리 도핑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플리션 층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플리션 층이라는 건 뭐예요? 고갈됐어. 차지가 없대요. 차지 캐리어가.
차지 캐리어가 고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 잡고 여기다 포텐셜 걸어가지고 뭐 열심히 기울여져 봐야 아무것도 안 흘러요. 왜냐하면 여기 디플리션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흘러. 그런데 여기에다가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볼티지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걸어주게 되면 이 기판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생긴 인버전 레이어라는 게 생겨요. 이 인버전 레이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점선이 나타내는 건 지금 디플리션층이에요. 그지? 디플리션층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원래는 이렇게 있었지. 디플리션층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게이트 쪽에다가 볼티지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준 거예요. 플러스를 좀 크게 걸었어. 크게 걸면 소위 말해서 여기에 인버전층이라 그래서 원래 여기에 차지 캐리어는 뭐 해야 돼? 이쪽에 홀이어야 되죠. 여기는 홀이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여기다 플러스 볼티지를 크게 걸게 되면 홀보다 오히려 일렉트론이 요 계면 쪽에 득실거리게 돼요. 계면 쪽에 일렉트론이 많아지게 돼서 결국은 여기는 N 플러스니까 일렉트론이 많은 층, 여기도 일렉트론이 많은 층인데 원래는 여기가 뭐였어? 홀이 많은 영역이고 여기는 디플리션 층에 의해서 절연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 사이가 인버전 층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전자가 득실거리는 층이 생겨요. 결국은 여기 전자가 득실거리고 여기도 전자가 득실거리고 여기도 전자가 득실거려. 그러면 이제 밸브를 연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 잘 흐르겠지. 이게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동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기판에 대해서 포텐셜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이 인버전층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이 인버전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머저리티 차지 캐리어의 반대 캐리어가 득실거리는 인버전층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버전층이 생기는 이유가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게이트에다 건 포텐셜이 야기시킨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인버전층이 생기기 때문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거고 그 구조가 바로 모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N채널 모스펫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흐르는 채널이 전자가 흐르는 채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N채널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P채널 모스펫이라는 것도 있어요. P채널 모스펫은 기판이 N타입이고 여기가 헤빌리 도프드 P타입 여기도 헤빌리 도프드 P타입이야. 그리고 볼티지를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반대로 동작해. 그렇게 되면 홀이 득실거리게 되겠죠. 여기도 홀이었고 여기도 홀인데 홀이 득실거리는 인버전층이 생기게 돼서 결과적으로 온오프가 되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얼핏 봐도 일단 여기가 중요해 보이지. 그지? 여기다 뭔 짓을 하면 뭐 인버전층이 생긴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스 공부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는 17장에서 다시 설명할 거야.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가 드레인 볼티지, 이쪽에다 걸어준 드레인 볼티지, 그 다음에 여기다 게이트 볼티지를 걸었는데 게이트 볼티지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이거 갖고 얘기합시다. 게이트 볼티지를 어떤 특정 값으로 고정시켜 놓고 드레인 볼티지를 이렇게 수입을 하면 처음엔 전류가 하다가 나중에 세츄레이션이 돼요. 기본적으로 드레인에서 흐르는 커런트는 VD 이거를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물이 많이 흐른다, 빨리 흐른다 이 얘기예요. ID는 VD의 영향을 받아서 증가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세츄레이션이 돼 이렇게. 그런데 세츄레이션 내는 양상은 항상 나타나지만 항상은 아니나 대개의 경우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안 나타났죠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면 얘기 길어지니까 주로 나타나는데 게이트 볼티지가 클수록 이게 게이트 볼티지가 뭐 1, 2, 3, 4라면 게이트 볼티지가 클수록 늦게 나타나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 핀치오프라는 것 때문이야.
핀치오프라는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거든. 이 핀치오프라는 현상은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볼티지를 걸 때 아까 여기 인버전층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인버전층 만들려면 이게 지금 기판이 P타입이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줄 거야. 게이트 쪽에다가. 그럼 이제 인버전층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드레인도 어떻게 걸어요? 지금 플러스 쪽을 걸었잖아. 그렇죠? 여기도 플러스가 걸려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볼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여기 NP 정션인데 NP 정션에 여기다 플러스 걸면 이게 포워드예요? 리버스예요? NP 정션에 요 N쪽에다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 그게 포워드예요? 리버스예요? 리버스래요. 리버스. 그럼 리버스 볼티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서 리버스로 이 VD가 증가할수록 여기 디플리션 영역이 두꺼워지게 돼요.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이쪽에다가 플러스 볼티지를 걸게 되는데 그 플러스 볼티지가 양쪽에 포텐셜 차이가 없을 때는 일정하게 미치지만 여기에 포텐셜을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이쪽 끝은 포텐셜을 덜 먹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버전층 채널이 여기 다 형성돼야 되는데 채널이 요 끝에 가갖고 닫혀버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 그래서 핀치오프라고 하는 거야. 꼬집어갖고 딱 다듬는 것처럼 이 채널이 인버전층이 확 얇아져 버려갖고 여기는 닫혀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VD 값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커런트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핀치오프가 돼가지고 일정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 그럼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거 뒤에 가서 다 공부할 거예요. 어찌됐건 슬라이드 2장을 보니까 뭐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모스가 중요해 보여요. 그지? 모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풀로 통째로 투자를 해서 모스 얘기만 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모스.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 가정이 많아요. 가정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가정. 생겨먹은 건 이렇다고 할게. 여기가 메탈 게이트예요. 여기 SiO2고 여기가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라운드 잡기 위해서 이 바닥 쪽도 메탈로 뭐 증착이 돼 있겠죠. 자,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 메탈 게이트, 이 메탈 게이트는 전체가 다 이퀴 포텐셜하다. 포텐셜이 다 일정하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플러스 1V 걸면 이 전체가 다 균일하게 플러스 1V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SiO2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 완벽하다는 말은 SiO2는 절연체거든. 완벽한 절연체다. 다시 말하면 전기 안 통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포텐셜을 아무리 걸어봐야 여기는 그라운드야. 포텐셜 제로. 여기다 아무리 포텐셜을 플러스로 걸건 마이너스로 걸건 할 거 없이 여기 이거를 통해서 흐르는 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옥사이드와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 어느 인터페이스건 옥사이드 안에건 차지 센터가 없다. 차지 센터라는 건 뭐 전하가 일렉트론이나 홀이 기거할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다. 뭐 차지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좋고 차지 센터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실리콘은 전체가 다 균일하게 도핑됐다. 어디는 더 진하게 도핑됐고요. 밑에는 뭐 덜 도핑되고 그런 거 없고 전체가 균일하게 도핑됐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실리콘의 두께는 충분히 두꺼워서 내가 여기다 포텐셜을 걸면 이 근처가 포텐셜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께가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잡은 이 뒤쪽으로 가면 이 내가 여기다 걸어준 포텐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필드 프리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벌크라고 부를 거야. 벌크 실리콘, 이쪽에 있는 벌크 실리콘은 필드 프리하다. 내가 이쪽에다가 아무리 포텐셜 걸어봐야 여기 요 근처만 깔짝깔짝 영향을 받지 요 밑에는 영향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믹 컨택이다. 여기 오믹 컨택이다. 그죠? 실리콘하고 요 메탈을 붙여놓은 여기 컨택이 있잖아. 이 컨택은 오믹 컨택이다. 라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정으로, 아니구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가정으로 원 디멘셔널 모스를 생각하자 이거야. 이것도 3디멘전인데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X 방향으로 해서 원 디멘셔널 상황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때 X 이퀄 0인 지점이 어디냐 하면
SiO2하고 실리콘 사이의 계면이에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이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다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제 그렇지 않죠.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달라요. 일반적으로 달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어떻게 구해져?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게 컨덕션 밴드 엣지면 백큐ම් 레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렉트론 어피니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페르미 레벨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백큐ම් 레벨부터 여기까지 에너지에다가 요거 더하기 한 거. 그게 워크 펑션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두 개의 합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인데 얘하고 메탈의 워크 펑션이 같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상수가 아니고 변하는 값이에요. 뭐에 따라서 변해? 뭐에 따라서? 요 페르미 레벨에 따라서. 이거는 고정된 값이야. 근데 이게 이제 도핑 많이 하면 위로 붙고 도핑 조금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N타입인 경우에 P타입인 경우에는 밸런스 밴드 쪽으로 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핑을 적절히 해가지고 세마이컨덕터와 메탈의 워크 펑션이 똑같아지도록 도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이 상황이 되면 플랫 밴드가 만들어져요.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이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 중에서 이 마지막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에요. 거의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실리콘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사실은 처음 트랜지스터는 저메늄 갖고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저메늄이 먼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가 실리콘 가지고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실리콘은 SiO2라는 아주 훌륭한 서멀 옥사이드가 있어요. 얘는 인슐레이팅 능력도 우수할 뿐더러 서멀 옥사이드를 만들면 이 안에 차지 센터가 없어. 계면도 아주 깨끗하고 저런 훌륭한 SiO2라는 인트린식 옥사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스 캐패시터가 그 실리콘을, 그러니까 모스펫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거는 사실은 그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17장에 가서 모스펫을 배운 다음에 18장에 난 아이디얼 모스가 나오거든. 이상적이지 않은 모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싫겠지 거기까지 진도 나가는 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하지만 하여간 8번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맞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밴드 다이어그램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밴드 다이어그램. 이거 메탈. 자, 메탈이 이렇게 있죠, 지금. 요 수직선. 요거는 그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탈의 표면. 메탈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백큐ම් 레벨이에요. 요게 메탈의 워크 펑션이지.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 세마이컨덕터도 우리가 밴드 갭이 여기 존재하고, 여기 백큐ම් 레벨이 존재하고, 백큐ම් 레벨부터 여기까지,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가 일렉트론 어피니티고, 거기에다가 요거 더하기 한 거, 그지? EC-EF 요거 더하기 한, 이게 이제 워크 펑션이죠. 그렇지? 그리고 요게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떻게 가정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똑같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터인 SiO2. SiO2도 반도체처럼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화공재료 시간에 공부했지만 인슐레이터와 세마이컨덕터의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냐 하면 밴드 갭이 엄청 넓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밴드 갭이 넓은
죄로 해서 걔네들은 인슐레이터가 된 거야. 걔네들도 밴드갭만 좁았으면 세미컨덕터가 됐을 거예요. 따라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엣지고 여기가 엣지예요. 여기가 인트리식 페르미 레벨이고 그 다음에 백큐ම් 레벨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슐레이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겠죠. 그래서 각각을 지금 따로따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붙일 거야. 붙이는데 이제 평형 상태에서 뭐 포텐셜 안 걸고 바이어스 안 건 다음에 붙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얘하고 똑같다 그래서 백큐ම් 레벨서부터의 거리가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으면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한 아이디얼 모스인 경우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랫 밴드가 만들어져요. 플랫 밴드. 밴드 다이어그램 그릴 때 각각을 붙이고 나면 그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라인업 플랫하게 그려져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페르미 레벨을 플랫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한 거지 뭐 별거 한 게 없어 지금. 그렇죠? 이와 같이 이상적인 모스다라면 우리가 요 워크 펑션과 요 워크 펑션이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플랫 밴드가 그려지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이퀄리브리움이고 바이어스 없을 때 얘기고 이제 바이어스를 슬슬 걸어보려고 합니다. 바이어스를 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메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미컨덕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옥사이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먼저 여긴 그라운드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거는데 DC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DC 바이어스를 걸면 먼저 난제로, 제로면은 이퀄리브리움인 거고 난제로 VG를 걸었어. 그러면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여전히 플랫이야. 영향받지 않고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포지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게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일정하게 돼. 왜? 왜냐하면 커런트 안 흐른다며 아까. 커런트가 안 흘러요. 커런트가 안 흐르기 때문에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여전히 이퀄리브리움일 때와 마찬가지로 플랫하게 유지가 돼요. 금속은 어떻게 되느냐? 금속도 마찬가지야. 메탈의 페르미 레벨도 영향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지 않았을 때는 이쪽이 메탈, 이쪽이 세미컨덕터면 양쪽의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었죠. 그런데 포텐셜을 걸면 이게 더 이상 같은 선상에 있지 않고 쪼개져요. 이제 어떻게 쪼개지냐면 어플라이드 바이어스를 걸면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쪼개진다. 요 식에 따라서 바이어스를 걸면 걸수록 두 개의 페르미 레벨 사이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메탈 쪽에다 플러스를 걸었어. 그러면 플러스를 걸면 거기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죠. 메탈 쪽에 내가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메탈 쪽의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세미컨덕터 쪽에 여기에 비해서 이쪽의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야. 위에다 플러스를 걸면. 따라서 걸어준 볼티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점점점 더 큰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이건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내가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의 에너지가 위로. 따라서 얘는 고정되어 있고 이게 올라가니까 점점점 큰 플러스 값이 되겠죠. 메탈 쪽에 볼티지를 플러스로 걸면 메탈 쪽의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내려가는 거고 마이너스를 걸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미컨덕터 쪽의 페르미 레벨은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잡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만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이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 그래서 플러스를 걸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마이너스를 걸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 뭐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메탈하고 세미컨덕터 얘기했고, 인슐레이터, 옥사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옥사이드에 어플라이드 볼티지, 여기다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면 옥사이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차지가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아. 이 안에 차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옥사이드에는 차지가 없어요. 차지가 없어. 따라서 차지 데니시티는 포화성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 포화성 이퀘이션이지. 그렇지? 근데 이 차지가 0이야. 옥사이드에서는. 이게 0. 따라서 옥사이드 안에서는 포지션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해야 되는 거지.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이게 기울기가 0이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옥사이드 안에서는 일정해야 돼. 그렇죠? 차지가 없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해야 돼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옥사이드에 걸려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에너지 갖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에너지를 포지션에 따라서 미분해 준 거, 이게 일렉트릭 필드니까 뭐 여러분들이 식을 요 EI 갖고 표현해도 되고, 뭐 EC 컨덕션 밴드 엣지 갖고 표현해도 되고, 밸런스 밴드 갖고 표현해도 되고, 어느 걸로 표현해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한참 전에 공부했죠. 그지? 세마이 컨덕터인 경우에 요 옥사이드 딱지 없는 요 식을 갖고 내가 설명했었어요. 근데 옥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니까 똑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옥사이드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포지션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리니어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EC, EV 또는 EI, EC, EV가 리니어 펑션이어야 돼요. 포지션에 따라서. 리니어 펑션. 예를 들면 이게 옥사이드 에너지야. 포텐셜 안 걸었을 때 이랬다면 포텐셜을 걸고 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리니어 펑션의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평형 상태에서는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는 플랫 밴드를 갖는데 여기에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면 실리콘과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은 여전히 플랫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두 개 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걸어진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가운데 낑겨 있는 옥사이드에는 이 필드가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거나 리니어한 모양으로 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봅시다. 먼저 우리가 준비한 캐패시터는 이런 모스 캐패시터예요. 여기서 사용한 실리콘은 무슨 타입 실리콘? N타입이죠. 어떻게 알아? 페르미 레벨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렇지? N타입 실리콘이고 어플라이드 볼티지 안 건 상태에서 이게 라인업이 딱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캐패시터야? 아이디얼 캐패시터예요. 그렇지? 아이디얼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라인업이 돼 있어.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볼티지를 걸 거예요.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플러스로 걸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탈 쪽에 그 페르미 레벨이 뭐 휘거나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포지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인데 그게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고 그게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됐. 원래는 요쯤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내려갔죠.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플러스 포텐셜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인가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면 쪽에 플러스 차지가 인가되면 여기는 뭐가 득실거리는 실리콘이에요? 전자가 득실거리는 실리콘이죠.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인가되면 그렇지, 여기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메탈, 여기가 옥사이드, 이쪽이
저기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렇게 되면 요쪽에 있던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자들이 어디로 끌려가? 이 계면 쪽으로 끌려오게 돼요. 여기까지만 끌려와. 더는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안 통하는 놈이라서 여기까지만 끌려오게 돼. 따라서 이쪽은 포지티브 차지가 존재하고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일부가 끌려갔어요. 지금. 따라서 여기는 네거티브 차지가 좀 더 모이게 됐겠죠. 그렇죠? 네거티브 차지가 여기 모이게 됐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밴드가 살짝 휘었지. 플랫 밴드는 고정되어 있어요. 일정하게. EC와 EV와 EI만 살짝 밑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휜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어플라이드 볼티지 플러스 걸어서 포지티브 차지, 그 다음에 이쪽에 모듈리티 캐리어가 모여서 이 모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모듈리티 캐리어가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여기에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죠. 그렇죠? 이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모스 구조에서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모듈리티 캐리어가 실리콘과 옥사이드 계면에 모이는 현상을 얘기해요. 어큐뮬레이션이 아주 이쁘게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을 때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모였을까?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식 갖고 알 수 있겠지. 요식. 이거 우리가 아주 강의 초반부에, 이번 학기 초반부에 공부한 식이잖아. 어떠한 캐리어, 전자의 농도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의 전자의 농도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을수록 전자의 농도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지?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됐어. 전자의 농도를 표현하는 식은 요식과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 갖고 표현하는 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 갖고 표현하는 식은 좀 번거로워서 우리가 식을 살짝 이렇게 바꾼 거였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자, 이 식에 의하면 전자의 농도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심해지는 거죠.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많아져요. 그렇지? 근데 봐봐요. 여기는 어때?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어, 이쪽은. 이쪽에다 내가 포텐셜을 걸었지만 여긴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죠. 아까 뭐라 그랬어? 세마이컨덕터가 충분히 두꺼워서 이 밑에 쪽은 포텐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자유로운 영역이, 프리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전자들이 끌려갖고 여기 모였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를 우리가 뭐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냐 하면 바로 요거와 요거,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여기 플랫하게 있는 요 페르미 레벨 간의 요 차이값,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야? 전자가 더 많이 모이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봐요. 벌크 쪽은 요만큼밖에 안 벌어졌는데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니까 점점점 더 벌어졌잖아. 그렇죠? 따라서 인터페이스 쪽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전자가 거기 모여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값하고 요 값을 구해갖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모여 있는 전자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플러스 볼티지를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EI가 이 벌크 영역에 비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 아래쪽으로 움직였죠? 여기가 EI고 여기 EC고 여기가 EV인데 EI, EC, EV 얘네들이 벌크는 플랫하던 게 그거 대비 밑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얘도 밑으로 휘었고. 그죠? 아래쪽으로 밴딩이 되게 돼요.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플러스 볼티지를 거니까 N모스인 경우, 기판이 N타입인 경우. 자, 요번에는 반대로 걸어봅시다. 마이너스로 걸 건데, 요번에는 마이너스의 크기를 좀 얘기해야 돼. 너무 크게 건 거 아니야. 그냥 살짝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를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당히 작은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볼티지 걸었으니까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원래 요 위치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얘는 고정되어 있고 그라운드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은 안 움직였어요. 여기만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었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인가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차지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데, 이쪽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쪽은 N타입이잖아. 이번에는 어때? 머저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그지? 마이너스 포텐셜이 걸리게 되면 우리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인터페이스 쪽에서 도망가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최소한 이 인터페이스 쪽에서는 머리털이 뽑히게 되는 것이 이제. 그죠?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원래 일렉트론들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밀려가 버렸어요. 밀려가 버렸어. 따라서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게 되겠지. 여기에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게 되고 그 디플리션 영역에는 어떠한 차지가 있어? 전자가 밀려가 나가고 나서 거기에 이모바일 도너 이온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모바일 도너 이온들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죠, 지금. 그래서 거기 플러스 차지가 여기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부분에 디플리션 층이 생기게 되고 그 디플리션 층에는 이모바일 도너 이온들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P 플러스 이런 것들, 포스포러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차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지 양은 당연히 같을 거고 차지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벌크 쪽은 영향을 안 받았고 인터페이스 쪽이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얘기 안 했네. 요 옥사이드 쪽에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지? 밑으로 내려갔다기보다는 왼쪽이 위로 올라간 거죠. 원래 이렇게 있던 녀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지. 그리고 에너지가 좌대고 쭈끈 것처럼 직선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좌대고 줄 쭈끈 것처럼 리니어하게 나와야 된다겠지. 아까 리니어 펑션이라고 얘기했었죠. 덥네. 자,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서 인가된 차지고 여기가 이모바일 아이오나이즈 도너들이 예를 들면 포스포러스 플러스 같은 애들 걔네들이 만든 디플리션 영역에 있는 차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 머저리티 캐리어가 쫓겨나가는 현상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고갈돼 버리는 현상 이걸 디플리션이라고 불러요. 이 디플리션 영역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N모스인 경우에는 포지티블리 차지드 도너 이온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얘네들. 그리고 여기 또 그림을 보면 요번에는 네거티브 볼티지를 걸었더니 EI도 그렇고 EC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죠.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서피스 쪽이 살짝 위로 고개를 쳐들었어요. 올라갔어요. 위로 움직여요. 위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이번 N타입 세마이컨덕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가 여기는 이만큼이었는데 안쪽으로 가니까 어때?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전자가 훨씬 적게 있다라는 거야. 벌크 쪽보다 여기는 전자가 훨씬 적게 있겠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자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오케이? 미심쩍으면 질문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볼티지를 조금 걸었을 때 얘기고 이제 좀 많이 걸어봅시다. 크게. 더 많이 걸면 아까 조금 걸면 뭐 이렇게 된다며. 방금 봤던 그림이에요. 여기서 더 많이 걸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게 더 올라가겠지 위로. 그렇죠? 더 올라갈 거예요. 마이너스를 더 크게 걸면 이렇게. 왕창 올라갔지.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지금 얘보다. 자, 그랬더니 여기 한번 모양을 봐요. 여기.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지. 이제는 급기야. 급기야 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휘다 못해 뭐를 뚫고 올라갔어 지금? 벌크에서의 페르미 레벨 이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얘를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인트린식 레벨보다 페르미 레벨이 아래쪽에 있어. 그럼 이게 타입이 무슨 타입이란 얘기예요? P타입이란 얘기야. 그렇잖아. 여기 봐요. 표면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여기인데 표면에서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레벨보다 아래에 있잖아.
계면이 지금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P타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홀로. 이쪽이 지금 N타입 세마이컨덕터임에도 불구하고 계면에는 계면에 있는 캐리어가 다 일렉트론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볼티지를 더 크게 많이 걸게 되면 요거보다 필드 화살표 일정이 내가 크게 그렸죠. 많이 걸게 되면 이게 더 가파르게 휘게 되고 결국은 요게 위로 점점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가다 못해 지금 얘를 뚫고 올라간 거야. 벌크의 페르미 레벨을. 그러면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인버전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점점 더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인버전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버전 현상을 좀 더 약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두 식은 한참 전에 아마 2장인가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식이에요. 요거는 전자의 농도, 요거는 홀의 농도야. 이거 두 개의 곱은 얼마예요? MP 프로덕트는 NI의 제곱이죠. 실제 요식하고 요식 곱해봐. MP는 NI의 제곱이 나오잖아. 이거하고 이건 없어지고. 그러죠? MP 프로덕트는 NI의 제곱이다. 라는 걸 공부할 때 했던 그 식이에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 이쪽 벌크 영역에서의 전자의 농도, 그러니까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쪽 영역에서의 전자나 홀의 농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애초에 만든 대로 뭐 도핑한 거대로 도핑한 양만큼 전자가 존재할 거예요. 지금 N타입이니까 포스포러스 도핑한 양만큼.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여기야. 여기. 이 계면에서 전자나 홀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관심사예요. 따라서 계면에서 여기 소문자 S를 첨자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서피스에 있는 일렉트론의 농도, 서피스에 있는 홀의 농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서피스 일렉트론 홀 컨센트레이션에 관한 식은 어떻게 되겠어? 이 식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당연히. 일렉트론에 대한 식은 요 식하고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EI가 벌크에서의 EI 값과는 얘가 다르죠. 왜냐하면 포텐셜을 걸면 이렇게도 움직이고 밑으로도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치? 얘는 서피스에서의 EI 값을 넣어야 되고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때? 포지션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마찬가지로 서피스에서의 홀의 농도도 요 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표현되죠. 페르미 레벨은 안 바뀌어요. 전체가 일정하고 서피스에서의 인트린식 레벨 이게 또 아래 위로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이죠 지금.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표면에 일렉트론이나 홀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볼티지를 플러스로 걸 때는 어큐뮬레이션 되니까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걸 때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모이는 거니까 별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지금 주요 관심사는 네거티브 볼티지를 걸었을 때인데 점점 한번 걸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네거티브 볼티지를 쬐끔 걸었어. 쬐끔 걸어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서피스의 EI 값. 서피스의 EI 값이 네거티브로 걸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서피스의 EI 값이 위로 올라갔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렇게 올라갔겠지. 살짝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올라갔지만 여전히 페르미 레벨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거야. 이게 페르미 레벨이면 원래는 필드 안 걸었을 때 이렇게 이게 EI야.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살짝 걸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이거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이 상황. 이렇게 됐을 상황일 때는 어떠냐 하면 이때는 이렇게 돼요. 서피스에 있는 홀의 농도. 서피스에 있는 홀의 농도는 NI 값보다는 작게 돼. 서피스에 있는 홀의 농도가 NI 값보다는 작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게 페르미 레벨이고 이게 EI예요. 이 상태로 있으면 이렇게 플랫하게 있을 때 이때가 홀의 농도가 NI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플랫하게 있을 때 일렉트론의 농도도 NI고 홀의 농도도 NI인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 두 개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졌지. 요 끝에.
얘와 페르미 레벨과 EI의 요 간격, 요 간격이 가까워졌죠. 가까워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전자의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그지? 전자의 농도가 이게 멀어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커지는 거잖아. 이게 가까워졌으니까 전자의 농도가 줄어든 거지. 찬우가, 그지? 갑자기 헷갈렸지? 그렇잖아. 다시 이 그림을 볼까? 지금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죠? 페르미 레벨이 만약에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전자의 농도가 늘었어, 줄었어? EI에 비해서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전자의 농도가 여기에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에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죠? 따라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EI하고 F 사이의 간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홀의 농도가 커지는 거지. 그지? 여기에 가까워지면 전자의 농도는 줄어들고 홀의 농도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포텐셜을 마이너스로 걸긴 걸었는데 EI 값이 위해서 이렇게 폈죠. 그런데 폈지만 여전히 홀의 농도는 NI 값보다도 작아요. 그죠? 작아. 그리고 NS는 NI 값보다 크고. 왜냐하면 여전히 N타입이에요, 얘는. N타입이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홀의 농도보다 더 크잖아.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볼티지를 좀 더 키웠어.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키웠냐 하면 이렇게 키웠어요. 여기가 EF예요. 이게 원래 EI인데 필드를 걸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딱 맞닿 왔어 여기서. 딱 맞닿 왔어요. 이렇게. 맞닿 왔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 EF하고 EI가 똑같지요 지금. EF하고 EI가 똑같다.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바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의 위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죠? 표면에서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가 같아요, 지금. 내 손가락 요 끝부분, 요 부분에서의 전자와 홀의 농도는 같아, 지금. 그렇죠? 원래는 홀의 농도가 한참 작았어요. 그랬는데, 마이너스 볼티지를 조금씩 키우니까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얘는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NI 값보다 작았어. 근데 좀 더 마이너스로 볼티지를 거니까 이제 제법 커져갖고 두 개가 같아졌어요, NI 값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EI가 EF를 뚫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있던 게 뚫고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지금. 그렇죠? 뚫고 올라와서 내 손가락 끝에가 이거보다 위에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역전된 거예요 이제. 홀의 농도, 표면에서의 홀의 농도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그러니까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요 상황 중에서 EI 값이 밴딩이 되다 못해서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간 이런 상황 중에서 뚫고 올라온 정도가 요 정도일 때, 뚫고 올라온 정도가 이게 뭐야? EI 빼기 EF, 이 얼마만큼 많이 뚫고 올라왔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뚫고 올라온 정도. 뚫고 올라온 정도가 EF-EI. 페르미 레벨은 어디서든지 일정하지. 페르미 레벨과 벌크에서의 EI 값과의 차이. 뚫고 올라온 정도가 이거하고 같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봅시다. 얘하고 얘가 같아질 정도로 볼티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 부분에다가 얘를 대입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 그렇죠? 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좌변 대신에 우변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요거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 식이 바로 뭐야? 이 식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 식하고 똑같은 거잖아.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잖아. 그죠? EF 그렇지.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지. 그렇지.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죠. 그지?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일반적으로 약 얼마예요? 이 값은 도노의 농도하고 똑같잖아. 그죠? 전자의 농도 N은 도노의 농도하고 똑같은 거죠. ND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고 요 값하고 똑같은 거고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이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도노의 농도하고 같은 값이에요.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를 포텐셜을 마이너스 쪽으로 키워줘 가지고 EI 값이 휜 정도가 이 정도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분명히 N타입으로 내가 시작을 했어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임에도 불구하고 계면 쪽에는 홀이 득실거리는데 그 득실거리는 홀의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내가 도핑해준 도노의 양만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도노 100개 도핑하면 전자가 100개 있는 거죠. 근데 표면 쪽에는 분명히 내가 이 기판에다 도노 100개 도핑했는데 표면 쪽에는 홀이 10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홀이 100개가. 그렇죠? 이 상황,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버전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식과 지금 여기 있는 요식과 요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요식을 요 밑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요 가로를 풀어 헤쳐갖고 정리하면 요 그림이 나와. 여기 나와요. 이걸 내가 요 두 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뒤에서 다시 보여줄게요. 자, 다시 식을 썼어요.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면 결국은 표면 쪽의 홀의 농도는 도노의 농도만큼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정도 상황이 되도록 마이너스 볼티지를 건 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림으로 봅시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지금 마이너스 볼티지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게 이쪽이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왕창 폈지. 그죠? 아우, 참 싸다, 표현이. 왕창. 아주 와닿죠? 왕창 폈어요, 그냥. 얼마만큼 폈냐 하면,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EF.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EF죠. 요 EF, 요거와 여기 표면에서의 EI지. 요 에너지 값이, 요 차이가 요 벌크에서의 EF와 EI의 요 차이. 두 개하고 똑같아요. 왼쪽이 요 오른쪽하고 지금 똑같아.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딩이 일어나서 지금 애초에 이만큼 한 10cm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볼티지를 걸어줬더니 이렇게 됐어. 그래서 휘었어. 여기가 한 10cm 된다 이거야. 여기도 10cm, 여기도 10cm. 이 정도로 휘게 만든 상황. 휘어갖고 여기 위로 뚫고 올라온 게 여기하고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요 조건이에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 휜 정도, 이거 두 개 합친 거. 이게 요 두 개 합친 요 값이 요 차이의 2배. 요 차이의 2배에 해당되는 조건. 그 말이지 뭐.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요 밑에 있는 요 수식이 내가 지금 말로 얘기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식으로 표현하나 앞에 있는 식으로 앞 슬라이드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나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요 상황이 되면 내가 얘기했듯이 기판은 N타입인데 계면에 있는 캐리어는 홀이고 그 홀의 양은 내가 도핑해준 도노의 양만큼 있어요. 이런 신기하죠? 내가 도노 N타입 만들려고 도노 100개 집어넣었더니 계면에는 홀이 100개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볼티지가 존재해요. 그 볼티지. 어느 정도 볼티지를 걸면 이 조건이 만족될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볼티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잠깐만 요거부터 얘기하자. 그거를 스레시홀드 볼티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VT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마이너스 볼티지, N타입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고 스레시홀드 볼티지에서는 요 에너지 차이와 요 에너지 차이가 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레시홀드 볼티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볼티지를 크게 걸었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이제 잔뜩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이제 꽤 많이 도망갔을 거야. 꽤 많이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못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노들이 박혀 있었어요. 포스포러스 같은. 근데 걔네들이 내놓은 전자가 거기 득실거리고 있었고, 근데 걔네들이 다 도망갔어. 그래서 디플리션이 됐겠지 처음에는. 근데 볼티지를 더 걸었더니
디플리션 되고 나면 남는 게 뭐야? N타입 세미컨덕터면은 홀은 없고 전자만 있나요? 아니죠. N타입 세미컨덕터여도 N타입 세미컨덕터면 일렉트론이 많다 뿐이지. 예를 들면 10에 15승 도핑했으면 어때? 10에 15승계 도핑을 했으면 전자의 농도 10에 15승계, 홀의 농도 몇 개? 10에 5승계. 홀도 존재해요. 자, 그랬는데 마이너스 볼티지를 많이 거니까 지금 이쪽에 지금 오히려 뭐가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원래 뭐였어? N타입이었죠. N타입이었는데 마이너스 잔뜩 걸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였던 홀, 원래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었는데 걔네들이 다 도망가고 디플리션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를 더 큰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였던 홀들이 여기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홀들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양이 어느 양에 해당되냐 하면 여기에 있던 도노의 농도만큼에 해당되는 도노의 농도에 해당될 만큼의 양이 도노의 농도에 해당하는 농도를 갖는 홀들이 여기에 이제 쌓였다라는 거지. 그 조건이 바로 스레시홀드 볼티지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낮은 마이너스 볼티지에서 여기에 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여기서 뭐 여기 풀 자라듯이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면 조금씩 늘어났겠지. 그러다가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되면 여기에 있던 도노 이온의 농도만큼의 홀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스레시홀드 볼티지예요. 스레시홀드 볼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이제 더 큰 마이너스를 건 거예요. 더 큰 마이너스 걸면 뭐 더 많이 모이는 거지, 홀이. 그래서 더 큰 마이너스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모이는 차지 메탈 쪽에 더 많이 모였고, 이제 결국은 이거를 뚫고 이 홀의 농도가 그 도노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아진 거죠. 이만큼 더 많아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VT,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같은 양의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거기가 이제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요 양과 양이라기보다는 농도와 그 도노 이온의 농도가 같아지는 볼티지고,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크게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홀들이 득실거리는 홀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지. N타입 세미컨덕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면은 홀들이 춤을 추는 홀들이 득실거리는 홀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VT보다 더 큰 네거티브를 걸어주게 되면 표면에 있는 홀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일렉트론 농도보다 많아지게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면에서의 홀의 농도가 도노의 농도보다도 훨씬 많아지게 됐죠. 더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도노의 농도보다, 도노 이온의 농도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벌크 머저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초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캐리어 타입이 바뀌는 거잖아. 원래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었는데 최소한 표면에서는 이제는 머저리티가 일렉트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최소한 그 표면, 계면에서는 옥사이드와 실리콘 계면에서는 이 조건이 되면 더 이상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아니에요. 홀이지. 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질문. 밴드가 왜 언제 휜다고 했었죠? 뭐 기울어지거나 휘거나 하는 거? 차지가 모여야 되지. 그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텐셜 차이가 있어야 돼. 에너지 차이가. 차지가 모이면 에너지 차이가 있고 포텐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그림 갖고 얘기하면 이쪽을 지금
네거티브로 크게 걸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포텐셜이 일정할 거 아니야. 메탈은 아까 이게 포텐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라운드를 잡았지. 실리콘 쪽은. 그러니까 얘는 못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 여기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전자들이 마이너스 포텐셜, 마이너스 차지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뭘 쫓겨가야 되잖아. 그렇죠? 쫓겨가고 나면 여기에 뭐가 남아? 도너 이온들이 남잖아요. P 플러스 도너 이온. 여기서 말하는 P는 포스포러스 플러스. 도너 이온들이 이모바일 차지니까 박혀 있죠. 그게 디플리션 층이잖아. 스페이스 차지 리전 또는 디플리션 리전 부르는 거. 여기에 지금 전하들이 있어요. 플러스 차지들이. 따라서 이렇게 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다면 이렇게 돼야지. 그게 모바일이건 이모바일이건 특정 차지가 마이너스로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플러스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휘더라도 얘는 일정해요. 얘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정해야 돼.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EC, EI, EV 얘만 이렇게 휜 거예요. 얘네들만. 다 해소가 안 된 표정인데. 자, 질문. 지금까지 설명은 N모스 갖고 설명한 거예요. N타입 모스. 기판이 N타입인 경우. 기판이 P타입이면 어떻겠어? 당연히 반대겠죠. 어떻게 하면 어큐뮬레이션이 될까? 기판이 P타입이면 일단 볼티지 안 걸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아이디얼 모스면, 아이디얼 P모스면 이렇게 되겠지. 여전히 이건 플랫해야 되고, 플랫 밴드여야 되고, P타입이니까 여기 밑에, EI보다 밑에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상황을 만들려면 머저리티 캐리어가 이 계면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걸면 될까? 이번에는 이때 머저리티 캐리어는 홀이니까 마이너스를 걸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볼티지를 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었으면 왼쪽이 제대로 그렸구나. 마이너스 볼티지 걸었으면 이 메탈 쪽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위로 올라갔네. 이만큼은 성실하게 그렸네요. 저자가. 위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직선으로 휜 거고 여기는 이쪽은 살짝 이렇게 휜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걸었으니까 어때? 전자들이 밀려 나간 거잖아. 밀려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 상황을 해석해 볼까? 여기가 지금 원래 홀의 농도가 이 차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 지금 이게 지금 뭐야? P타입이지, 그지? P타입인데 마이너스를 걸었으니까 요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붙어버렸죠? 페르미 레벨이 EI 값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홀의 농도가 많아지는 거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 페르미 레벨이 요 밸런스 밴드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홀의 농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홀의 농도가 많은 게 밴드 다이어그램에 표현이 되잖아. 그렇죠? 반대로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이제 이쪽이 왼쪽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밑으로 쳐진 거고 여기도 보면 여기에 비해서 이쪽에는 페르미 레벨이 EI 값하고 가까워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덕션 밴드하고 멀어졌어요. 페르미 레벨이. 그렇다는 얘기는 홀의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여기 디플리션이 지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인버전 된 상황이네. 그렇지? 왜냐하면 EI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어. 그지? 원래는 여기가 P타입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점선이 페르미 레벨 직선보다 지금 점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인버전이 됐죠. 여기 이게 크로스된 게 인버전 된 걸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반대예요. 그냥 P모스는 N모스하고는 반대 상황이야. 반대 상황. 정리하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N타입은 어큐뮬레이션을 시키려면 플러스 볼티지를 걸어주면 돼요. 아이디얼 모스인 경우에, 아이디얼 모스 캐패시터인 경우에 0보다 큰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N타입인 경우에는 어큐뮬레이션이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머저리티 캐리어가 쫓겨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VT까지는 쫓겨나가는 일만 벌어져요. 쫓겨나가. 왜냐하면 반대 캐리어 홀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디플리션이 되는 일만 벌어지는데 VT보다 더 크게 큰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인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마이너스를 크게 걸어야 인버전이 돼요. 플러스를 걸면 어큐뮬레이션이 되고. 하지만 P타입은 반대로 마이너스를 걸어야 어큐뮬레이션이 되고 플러스를 걸면 디플리션이 됐다가 더 큰 플러스를 걸면 인버전이 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동작하는 게 모스 캐패시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합시다. 자, 이거 P타입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모스? P모스예요. 그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한 P모스. 이 경우에는 인버전을 시켜야지 지금 트랜지스터가 켜질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게 없으면은 전류가 못 통한다고 했죠. 그지? 여기 디플리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지 캐리어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일로.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주면 여기 타입이 바뀌어? 인버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가 P타입이기 때문에 인버전을 시키면 여기도 N타입, 채널도 N타입, 여기도 N타입이니까 전기가 통할 거래요.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를 켜려면 이 VG를 어떻게 해주면 돼? 플러스로 살짝 많이. 뭐보다 많이? VT보다 많이. VT보다 큰 플러스를 걸면 돼요. 이 트랜지스터 켜려면. 그래서 요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면 VG가 VT보다 클 때, 그렇죠?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클 때는 이런 커브가 얻어졌잖아. 증가하다가 뭐 핀치오프 때문에 세츄레이션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근데 어때요? VG가 VT보다 작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VG 걸어준 볼티지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작은 플러스를 걸어줬다면 인버전 층이 안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어차피 안 흘러요. 그때는 안 흘러. 그래서 무슨 뭐 핀치오프고 자시고 할 게 안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가 이제 바로 그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 걔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일을 할 거예요.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